코리빙 형태는 아마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투자의 하나의 부분으로, 그리고 이 투자는 안녕하십니까. 도시생이 읽어주는 오빠, 도시생계의 아이돌 최강훈입니다. 뿅! 도시생이 읽어주는 오빠, 오늘 제 7회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도시생이 읽어주는 오빠,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소식은요, 총 4가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기사를 읽어드릴 거예요. 경남일보 기사이고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경남 청년특별도 조성, 도시재생 간담회 를 개최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경기도는 청년 특별도 조성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연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일 경남 연구원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라고 합니다. 도내 도시재생 관련 지자체, 도시재생 지원센터, 공공기관 등 40곳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는 주민들도 참여해 청년 친화 사업을 위한 비전과 정책을 공유하는 장이 됐다고 합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는 도시재생 사업을 활용한 청년 정책 방안, 도시재생 사업 공간 활용 방안,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기능 및 지원 사업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고 합니다. 도는 도시재생 지원센터와 함께 20일부터 2월 14일까지 약 한 달 동안 도시재생 사업의 현장에 방문해 기초 지자체와 합동으로 최적의 도시재생 공간 활용과 성과를 조기에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방안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만은 도 도시재생 계획과장은요, 도내에서 2014년에 선정돼 작년 사업이 끝난 마산, 원도심을 포함해 모두 26곳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들 공간과 청년 친화 도시 조성 계획에 융복합해 청년들이 돌아오고 찾아오는 경남 특별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여기 관련된 사진을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옆에 같이 띄워드릴게요. 보면 청년이 거의 제가 보는 수준에서는 한 2분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신지는 모르겠는데 담당 공무원이신지 일단은 이런 자리를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하고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특별한 도를 만들어준다는 것들은 굉장히 좋지만 이런 부분에서 더 많은 청년들이나 지역에서 활동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와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더 확대된다고 하면 이 목적과 부합돼서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역별로 이렇게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도들도 생기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부분이다. 그만큼 청년에게 기회를 주려고 하는 만큼 청년들이 이런 기회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이런 좋은 정책들을 잘 홍보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될 수 있는 그 청년 주체들이 이런 것들을 인지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필요 없는 정책으로 사장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꼭 간과하지 않고 홍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것들을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도요, 약간 기사인데요, 기사를 읽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쉐어하우스 지고 코리빙 하우스가 뜬다, 이런 주제로서 글이 올라왔어요. 이 글은 많은 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근데 혹시나 안 읽어보실 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공유를 넘어 삶이 믹스되는 공간 코리빙 하우스, 아트스테이, 로컬스티치, 셀렉티드 등 공유형 생활 공간들이 최근 20, 30대 젊은 층이 선호하는 연남동, 물레동, 신림동 및 대흥동 등에 새롭게 문을 열고 있습니다. 개인 공간과 커뮤니티 공간이 혼재된 쉐어를 넘어 개인 공간과 다중이 함께 이양하는 공간을 분리하되 주거 공간과 업무 공간, 커뮤니티 공간, 라이프 스타일에 특화된 공간들이 한 건물 안에 제공되는 코리빙 하우스가 바로 그것이라고 하네요. 연트럴파크라고 불리는 연남동 숲길공원 부근에 지난 5월에 문을 연 코리빙 하우스 셀렉티드 연남 1호점은 젊은 층을 위한 1인 주거 공간이자 코리빙 코워킹 공간을 표방하고 문을 연 지 한 달 만에 공실 한 곳을 제외해서 모든 공간에 전실 입주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좀 다른 게 뭐냐면
그 쉐어하우스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본인의 공간과 공용 공간이 약간의 뭔가 혼합되어 있다면은 이거는 개인의 어떤 그러니까 잠자는 공간들, 개인의 공간, 프라이빗이 보장되는 공간과 그다음 함께 쓰는 공간이 정확하게 분리되어 있는 거죠. 다시 생각하면 좀 이런 형태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약간 호텔 같은 느낌? 호텔도 보면 1층부터 뭐 한 3층까지는 공용시설이잖아요. 뭐 사우나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레스토랑도 있고 세탁실도 있고, 근데 위에 올라오면 객실 방만 이렇게 돼서 본인의 프라이빗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형식의 방식의 이렇게 쉐어하우스와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시스템의 생활 거주는 실제적으로 개인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존중되는 삶을 살아오는 청년 세대들, 지금의 청년 세대에게는 굉장히 적절한 주거의 형태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현재 신림과 창신점, 서울시 매립형 사회주택을 여러 곳도 또 운영되고 있고요. 이 운영되는 거 제가 항상 말하는 운영하는 아트스테이를 말하는 건데요. 처음에는 지역 청년 예술가와 창작 활동을 지원한 작업 및 주거 공간으로 마련되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코리빙 1인 주거 공간으로 확대해서 그 영역을 넓혀 간다고 합니다. 최근에 보면 이렇게 주거의 형태, 그 다음에 상업의 형태도 다양한 공간들이, 그 다음에 다양한 관계들이 믹스되는 소셜 믹스 현상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빈집의 문제들, 그 다음에 지역의 어떤 고령화된 지역들 같은 경우는 집 공간 자체를 한 곳만 사용하시는데 여유 공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뭔가 함께 활용하고 사용하는 부분들도 최근에는 새로운 거주 형태, 청년과 그 다음에 그존에 있는 기성세대 분들이 함께 거주하는 형태인데, 기존엔 분리되어 있지 않은 이런 형태를 인테리어나 리모델링을 통해서 거주를 분리시키고 공용 공간을 함께 활용함으로써 기존에 있는 공간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주거 형태도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형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코리빙 형태는 아마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투자의 하나의 부분으로, 그리고 이 투자는 그냥 단순하게 투자인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명의 수익 구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올바른 그 다음에 양질의 주거 형태를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어떤 사회 기여의 형태의 주거 방식이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부동산 업자분들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부동산 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이런 형태의 투자를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요. 이거 되게 재밌는 거예요. 어반 크래프트십이라는 직접 도시를 공작하라는 어떤 이 포럼 같은 것들이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제가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오세요. 정음철문의 철물의 심영규 대표님, 그 다음에 리노베이션 스쿨의 이승민 대표님, 오로컴퍼니의 이종건 대표님, 이렇게 또 다양한 분들, 또 여기 툴박스에 히토스기 이홀이라는 일본 분도 함께 오시네요. 그래서 이제 시공에 관련된 다양한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데, 일정은 2월 15일 오후 5시 연남장, 이 핫한 연남장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그래서 도쿄 알부동산 툴박스의 임원이죠. 아까 전에 제가 소개드린 분이, 그래서 한국에 처음 모시고 강연과 투어를 연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지금 이거 핫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벌써 신청을 완료했다라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특히나 건축이나 리모델링, 집수리 과정, 빈집 활용 관련된 도시생이 있는 분야들 있는 분들도 한번 참여해 보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알부동산 굉장히 유명하죠. 도시생 하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한국에 처음 오셔서 강연과 투어를 병행해 주신다고 하니까 이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로컴퍼니도 함께 해서 또 이렇게 담아왔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소식은요. 도시재생 정보체계에 들어가 보시면, 도시재생 정보체계는 뭐냐면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도시재생에 대한 다양한 정보나 홍보 여러 가지가 있는 플랫폼이에요. 사이트인데, 여기에 보시면 일자리 관련된 게시물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하나, 둘, 셋, 한 8개 정도의 그 인력 자원들 공고들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관심 있는
특히나 취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참여해 보시면 좋겠다, 알아두시면 좋겠다. 도시재생 정보체계, 종합정보체계라고 검색하시면 사이트가 나오고요. 도시재생 참여 분야의 센터에 하나의 연구원으로서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참여해 보시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딱 보시면 이 일자리 공고가 올라오면 조금 도시는 이런 조회수가 굉장히 많아요. 광역 단위에. 근데 이제 군 단위의 조회수는 여기서 진짜 표시가 나네요. 제가 이제 그 자료화면에 띄워드렸듯이 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역에 특히나 좋은 자원들이 내려올 수 있도록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조금 더 좋은 어떤 그 지역에 내려온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보상해주는 형태의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환경이 개선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조금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 차이점들은 그 지원들은 어떻게 말해야 할지 좀 고민이 있기 필요할 수 있지만 특히나 주거 같은 것들은 조금 지역 센터에서 지원하는 형태가 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좋은 인적 자원들이 지역으로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도시재생 읽어주는 오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또 제가 이번 주는 아마 금요일에 저희가 이제 설이 시작이잖아요. 설 연휴가 시작이어서 그 전에 제가 한번 영상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읽어주는 오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안녕. 뿅.